지체돼서 바로 할게요. 자, 소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영양소 얘기를 먼저 합시다. 영양소. 영양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밥. 소. 영양하고 소하고 시작됐어. 영양과 소가 떠오른대요. 좋아요. 또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걸 영양소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자, 이거는 힘을 낼 수 있는 영양소는 아닌데 꼭 필요한 영양소도 있어. 총 3개씩 있습니다. 얘는 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요. 3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얘는 에너지는 낼 수 없는 영양소인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 3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1번 탄수화물. 맞아요.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외워주기도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말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하면 뭐가 떠올라요? 탄수화물, 밥. 또 있어요. 밀, 빵, 밀개빵. 면도 맞아. 면도 다 탄수화물이야. 맛있겠다. 바나나? 다 탄수화물이야? 바나나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것들 다 탄수화물 종류야. 포도당 종류들, 설탕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꿀도? 꿀도 탄수화물 종류 맞아요. 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이 되게 많죠. 또 양. 탄수화물. 자, 이거 에너지가 얼마나 나냐면 1g 먹으면 무려 4kcal라고 하는 열량이 납니다. 이 정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녀석이야.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기. 계란, 우유, 생선. 헬창, 그죠? 단백질 파우더 먹고 헬창이죠. 프로틴 쉐이크. 프로테인이 단백질을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죠. 프로테인.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에너지가 나는데 똑같이 4kcal per 1g. 1g 먹으면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쌀고기, 생선, 두부. 지방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방. 뱃살. 버터, 기름, 땅콩. 버터, 기름, 땅콩이요. 장원이. 와우. 별로 없어 보이는데. 쌤이 더 많아요. 많아. 좀 많아요. 쌤 많아요. 쌤이 더 많아. 아니야. 선생님 다 전체부터 적어주세요. 아니요. 기름절. 기름 종류. 그리고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비계 그쪽이 약간 지방 성분이죠. 홍유천정. 근데 재밌는 건 지방이 1g을 먹으면 무슨 소리야?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내죠. 다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선생님이 원신이야. 우거. 오늘도 굶었어, 우거. 내일도 굶었어, 우가. 맨날 굶어. 근데 그거 모르나? 어제도 잘못 말했어. 오늘도 굶었어. 어제도 굶었어. 그제도 굶었어. 근데 오늘 저녁에 뭘 잡았어? 고기를 잡았어. 이걸 먹을 거 아니야? 내 몸속에서는 내일도 또 모레도 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굶을 수도 있으니까 내 몸 안에다가 그 영양분을 축적해야 돼. 어떤 형태로 축적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바로 지방의 형태로 축적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똑같이 1g을 저장하더라도 얘는 에너지를 얼마 낼 수 있으니까 무려 9의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형태로 축적하는 게 훨씬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주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게 무슨 형태로? 지방의 형태로 살이 찌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숫자 때문에. 만약에 이 숫자가 단백질이 9고 지방이 4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두가 헬창이 됐겠죠? 그렇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헬창이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헬창이야? 많이 먹었어. 아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헬창들한테 돼지를 안 그러지. 지금 헬창들한테는 운동 많이 하셨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럴 테지만 저기 밖에 있었다면은 헬창들은 이 돼지 새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숫자 하나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게 다 단백질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다 근육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다 근육으로 하면 네. 약간 헬창처럼 되겠죠. 오. 아무튼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열량입니다. 열을 내는 양을 열량이라 그래. 그람당 열량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이따만큼씩 에너지를 낼 수 있어 라고 소개 먼저 해준 거예요. 책에는 모두 나와 있냐면 어디 사용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는 것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써 있어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거의 다 씁니다. 근데 남는 게 있으면 이거를 지방의 형태로 전환시켜서 얘도 저장을 해요. 밥만 먹어도 살찐다 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우지만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인데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도 CHO야. 구성 원소가 똑같으니까 저 녀석으로 전환도 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 원소까지 지금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또 어디에 사용된다 읽어볼까요? 근육, 머리카락을 구성하는데도 단백질이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기 안 먹으면 탈모가요? 탈모라기보다 머리카락을 잘 못 만들겠죠? 그게 탈모 올 수도 있겠다. 올 수도 있겠네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세포막 같은 걸 구성한다. 세포막. 우리가 세포,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마다 막이 있거든요. 세포막. 지방을 먹지 않으면 살이 안 찌니까 좋잖아요. 이게 아니라 지방을 먹지 않으면 세포가 안 만들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 꼭 필요한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익숙한 거, 세 가지는 굉장히 익숙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소라는 측면에서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낼 수 없는 영양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양소야? 영양소 하면 왠지 막 힘이 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첫 번째 영양소가 뭔지 알아? 바이타민. 맞아, 비타민. 예.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살 안 쪄요? 배고파. 엄마 먹을 거 없어? 야, 비타민이라도 먹어라.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야. 힘이 안 나, 근데 먹어도. 비타민 300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은 안 난다니까? 계속 힘이 없어. 너 배는 부른데 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또 뭐가 있어요? 3대 영양소. 무기염류. 무기염류가 뭐냐면 무기질이라고도 부르는데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인 등등등 우리가 금속 성분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인데 우리가 뼈를 구성하려면 칼슘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 그게 무기염류 성분이야. 나 배고파. 칼슘제 좀 먹어라. 계속 배고파. 우와, 뼈만 커진다. 뼈는 굵어지겠죠. 하지만 네. 에너지는 날 수가 없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기염류야. 하나 뭐예요 또? 물. 물이 영양소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시자. 영양소를 먹고 있는 거야. 물 한 잔 마시자. 영양소를 먹고 있는 거야. 저 물이라는 영양소가 없으면 피가 안 만들어져. 피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속에 영양소를 날라줄 수 있는 피가 안 만들어지면 산소도 못 날라, 영양소도 못 날라. 큰일 나겠죠?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에너지를 낼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영양소, 에너지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뭐라고 하냐면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3대 영양소 라고 불러주고요. 요 녀석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와준다 라고 해서 반장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부반장. 부자가 도울 부자를 써서 도와주는 영양소. 무슨 영양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도와주는 영양소. 3부 영양소
라고 불러줍니다. 3부 영양소. 3대 영양소라는 말과 3부 영양소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에너지 낼 수 있는 것, 에너지 낼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해주면 됩니다. 자, 영양소에 대한 건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따가 영양소 검출 반응을 배울 건데 이건 쌤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요? 미리 걱정하십시오. 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내가 그 거부한다면 안 할. 너 아니요, 들어요. 그럼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알았어. 안 할게. 그냥 엄청 우렁찬 암기법인데 3부 영양소 검출 반응이 되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약의 이름도 나와 있고 색깔 변화도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검출송, 영양소 검출송이라는 어떤 노래가 있어요. 오늘 기성의 내가 만든 노래 아니야. 있는 노래인데 쌤이 불러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우와. 쌤 목소리가 싫을 테니까 이제 기성에 누가 이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4번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영양소 두 번째 끝나고 소화 과정으로. 소화 과정. 소화에 대한 얘기는 잠깐 여기서 할게요. 소화. 아침 먹었나요? 아니요. 안 먹었어? 네. 점심 먹었나요? 학교에서 먹었나요? 안 먹었어. 어디서 오늘 뭐 먹었나요? 네.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 먹었나요? 오늘 맛있는 거. 밥은 왜 먹나요? 맛있으니까요. 살려고. 맛있으니까? 맛 없으면 안 먹어요? 네.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물을 떠올려봐요. 이걸 먹었어.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가나요? 배로 위. 갔다. 배로 위로 갔어. 장. 위로 어디 가죠? 장으로 가죠. 또 어디 가죠? 장. 작은 장. 작은 장 지나서. 배꼽. 작은 천자 그리고 배꼽으로 가요? 대장 배꼽으로 안 가요? 대장 작은 장 가요. 지나서 대장 가죠. 대장 갔다 어디 가요? 목구멍. 목구멍 몰라요?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네. 그럼 우리가 먹은 거 다 빠져나가면 왜 먹는 거야? 근데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소장해서 소장해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잘 생각해봐. 소장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건데 소장이 요딴 식으로 소장이 생겼다면은 네. 영양소가 이따만한 영양소가 그대로 지나가면 소장이 얘를 너 일로 들어와 흡수할래? 흡수가 될까 안 될까? 돼요. 흡수가 안 돼요. 너무 크면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쌤 이빨로 잘게 잘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빨로 잘라도 이 소장이 흡수할 만큼 잘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동안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진짜 조그맣게 정말 조그맣게 잘라요. 그래야 소장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모식적으로 요만하게 잘라야 드디어 뭐 가능하다? 됐어. 흡수 가능해. 이제 흡수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이따만한 커다란 음식물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잘게 자를 필요가 있다는 거야. 큰 음식물을 잘게 자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써있잖아. 소화입니다. 작을 소자, 될 화자. 작게 만든다. 작게 된다라는 뜻이야. 소화가 뭐다? 작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작게 만든다.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소화를 시키는 목적이 뭐야? 작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더 먹으려고.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다 소화시켜야 또 먹죠. 이 느낌이잖아. 막한데 이렇게 맞추면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를 참고해서 소장이 흡수해야 되는. 맞아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소장해서 흡수되게 하려고요. 쉽게 말하면 흡수입니다. 소화의 목적이 뭐니? 너 왜 소화시키니? 그래야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야.
소화를 시키는 목적이 뭐니? 그래야 흡수시킬 수 있으니까요. 소화가 안 됐어. 흡수가 돼, 안 돼?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나오는 거야. 소화가 안 된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은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안 돼. 그냥 나와. 사람 죽어요. 그잖아. 아무리 먹어도 그냥 다 나와버리면 흡수가 안 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흡수가 안 된 나머지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죠? 덩이잖아. 그죠? shit, 그죠? 흡수가 안 된 찌꺼기가 나오는 게 덩입니다. 덩이네요. 자, 소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빨로 자르는 것만 가지고는 소화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뭘 건져줘야 된다? 아까? 화학약품을 얘한테 화학약품으로 녹이라고 뿜어주는 화학약품을 뭐라고 하냐면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효소 중에 여러분 몇 개 알고 있을 텐데, 소화효소 들어봤을 텐데, 아밀라제. 다른 표현법으로 아밀레이스. 못 들어봤네? 처음 들어봐?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본 것 같아? 아밀레이스.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그럼 이건 더 못 들어봤을 거야. 펩신, 펩시콜라. 말고 펩신, 트립신, 라이페이스, 리파제.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잖아. 라이코플리. 이런 것들이 소화를 시키는 어떤 효소들이야. 이 이름들을 이제부터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를 공부할 때. 우리 책에 보면은 이런 건 아세요? 자, 입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익숙하지 않은데 아밀라제였는데 이름 바뀌었어.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라고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다 써있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되어 있으니까 쌤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줄 텐데 다음 장 넘겨봐. 다음 장에 나와 있다. 다음 장에 소화 과정 세부 과정에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나온다. 위에서 펩신이 나온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여기 라이페이스가 이렇게 써있거든요. 다 라이페이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소화 효소들의 이름들이 쫙 써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쌤이 이 칠판에다가 한번 소화 과정 전체를 쭉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겁니다. 그거까지 하고 잠깐 쉴 거니까 집중해서 소화 과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소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쌤이 정리해주는 소화 과정은 이빨로 자르고 막 삼키고 넘기고 이런 거 다 빼고 소화 효소에 의한 거 화학적으로 녹여서 소화시키는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해 볼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여기가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입, 식도, 위, 십이지장, 누워서 TV 보는 사람. 소장, 대장. 자, 일단 써볼게요. 이게 입입니다. 입. 여기는 위고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위가 끝나는 시점부터가 소장이에요. 소장인데 작은 장을 소장이라 그래. 소장의 요 첫 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소장이 되겠죠. 소장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대장이라는 부분이 대장 부분입니다. 자,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화를 시켜주는 기관,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을 노란색으로 정리한 거고요. 자,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1번.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을 먼저 정리할 거고요. 두 번째로 거기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두 번째로 정리할 거고 거기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세 번째로 정리할 겁니다. 문제.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 이 액체를 뭐라고요? 한 글자야. 침. 정답, 침. 소화액의 이름은 침입니다. 침 속에 무슨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아밀레이스. 파란색 아밀레이스라는 게 들어있어. 자, 얘가 입으로 뭘 먹었는지 가정해 볼게요. 탄수화물도 먹고요, 단백질도 먹고요, 지방도 먹었어. 에너지 내려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거우거 먹은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입에서 소화되는 건 누구냐? 셋 중에서 딱 하나만 소화됩니다. 바로 탄수화물만 소화돼요. 탄수화물만. 잘 듣고 있는 거죠? 자, 소화 과정.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쪼갭니다. 잘게 잘라. 잘게 자른 것을 엿당이라고 해요. 엿당. 자, 봐봐.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막 씹어. 침을 섞어서 막 씹어.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 밥을 계속 씹으니까 자꾸 단맛이 나네? 경험해 본 적 없네? 한번 해봐. 밥은 원래 처음 먹었을 땐 단맛이 안 나잖아. 근데 계속 씹어. 한 5분 이상 씹으면 이걸로 바뀝니다. 엿 같은 걸로 바뀌어요. 뭐라고? 역 같은 거. 잘했어요? 젖 같은 거. 엿 같은 걸로 바뀌어서 되게 단맛이 난다는 거야. 엿당이 단맛이 나, 단맛. 그래서 밥을 씹으면 엿당이라는 물질로 바뀐다. 그걸 누가 안다? 그 아밀레이스라는 녀석이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바꿔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입에서는 요 작용만 일어납니다. 입에서 일어나는 건 요것만 일어나. 입에서는 요 작용만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꿀꺽 삼킵니다. 삼켜가지고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면, 자,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 두 글자입니다. 아니에요. 비슷했어. 아니야. 정답. 위액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액체, 위액이에요. 위액. 아래에서 나오는 그러시죠. 아래액은 없어요. 자, 위액이라고 해요. 위액. 자, 위액 속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있냐? 익숙하지 않지만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얘는 뭘 분해한다? 바로 단백질을 분해해요. 단백질. 자,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 좀 잘게 자른다는 얘기야. 중간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봐봐. 윗속에 고기가 들어왔어. 이건 뼈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려볼게요. 고기가 이렇게 들어온 고기가 뼈채 먹었나 봐. 그지? 고기를 먹었어. 그지? 자, 내가 펩신이야. 펩신은 뭘 녹인다? 단백질, 고기를 녹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도 뭐야? 위도 고기 덩어리야. 위 내벽. 이 위 내벽도 고기 덩어리란 말이야. 펩신이 이게 위 내벽인지 얘가 먹은 음식인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못합니다. 다 녹여버려. 그래서 펩신이 저 위벽을 다 녹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위가 뚫리겠죠? 위가 뻥끗할 거 아니야? 위가 뚫리면서 엄청 아플 거야. 그때 우리가 위가 아파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방지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방지 시스템. 그래서 이 위액에서 펩신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뮤신이라는 하얀색 물질이 먼저 나옵니다. 뮤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위벽을 이렇게 먼저 감싸. 하얗게. 그리고 개비스콘 선수 알아요? 개비스콘?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개비스콘이라 해서 왜 소방관들이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얀색 액체 막 뿌리는 거 본 적 있나요? 못 봤나? 이따 광고에서 보여줄게. 개비스콘이라는 어떤 약의 광고인데 위 내벽을 보호해주는 어떤 약에 대한 광고인데 그런 비슷한 작용으로 뮤신이라는 물질로 위 내벽을 이렇게 먼저 감쌉니다. 먼저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펩신이 깨어나게 만들어. 펩신을 깨어나게 만들어. 펩신이 딱 일어나서 이제 소화시켜야지. 근데 위 내벽은 보호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온 요 음식물만 딱 녹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위 내벽도, 위 벽도 공격할 수 있는 거니까 위벽이 아픈 거야. 그죠? 그때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펩신을 깨워주는, 펩신 일어나! 너가 일할 때야! 깨워주는 녀석이 바로 염산이야. 그래서 위 내부가 굉장히 강한 염산들로 차 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때 필요한 게 염산입니다. 염산의 역할은 그래서 펩신을 깨워주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입을 통해서 혹시라도 세균이나 병균 같은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들어 죽나요? 위에서 저 강한 염산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니까 좀 더러운 걸 먹더라도 우리가 괜찮아, 살 수 있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3초 이내 먹으면 떨어지고 3초 이내 먹으면 기자들이 먹었어. 하지만 세균이 몇 개 묻어있을 수 있잖아, 그지? 세균 몇 개 묻어있는 건 저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괜찮아요? 약간 아무튼 이 염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장치가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깨어난 펩신이 단백질을 녹여서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녹여주는 작용이 바로 위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됐나요? 자, 이대로 소장으로 넘어가면 너무 강한 산성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지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지장에 뭐가 연결되냐면 이렇게 생긴 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이 녀석의 이름은 두 글자예요. 장기. 어려운 말로는 췌장이라고 하고요. 췌장이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핸드폰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저 췌장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췌장. 췌장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뭐라고 할까요? 췌장은 한자어로 고추장. 아니에요. 저거죠. 되게 쉬운 글자. 자음 힌트. 이응 지읒. 인정. 인성 아니야. 인정 아니야. 위장. 위장. 위가 위장이야. 위를 위장이라고 해. 위정 아니야. 들어봤을 텐데. 오지의 마법사 오지. 진짜. 정답. 이자. 어떻게 알았어? 이자입니다. 이자. 써있구나. 찾았어요? 이자 이자. 은행. 그 이자 말고. 그 이자는 돈이고. 만원. 없어. 바나나? 돈 셔틀. 없어. 와이파이 셔틀. 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줘야 될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이자라고 해, 이자. 이자에서 요 강한 염산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염기성 성분을 여기서 내보내요. 염기성 성분을 내보내서 여기를 염기성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기 12지장에서 나오는 소와 액의 이름이 그래서 뭐다? 이자액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자액. 자, 근데 이자액 속에는 염기성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자액이 되게 좋은 게 아밀레이스가 또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아까 입에서 나오는 거였잖아. 성격 급한 사람들은 밥 먹고 2번 씻고 넘겨. 난데. 너야? 저희 10번 하는 거. 그러면 입에서 아밀레이스가 충분히 얘를 녹일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탄수화물 분해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너 같은 미안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기저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어도 돼. 괜찮아. 한 번만 씻고 넘겨봐 이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지 말고. 아무튼 한 번 더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탄수화물을 또 한 번 분해줍니다.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분해해서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기작이 한 번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백질도 또 한 번 분해하는 게 또 들어있어. 제2자에 단백질도 혹시라도 한 번 더 분해하기 위해서. 근데 펩신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펩신의 사촌동생 트립신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트립신.
둘은 신자 돌림인 거로 보아서 그지? 형제인 거 알겠죠? 펩신과 트립신 둘 다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똑같이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순서를 매길게. 아밀레이스 1번, 트립신을 2번이라 한다면 1번이 하는 역할이 요거고요. 2번이 하는 역할이 요거가 되겠죠.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지금까지 내가 먹은 저 세 가지 영양소 중에 아직도 분해가 안 된 게 하나 있다? 지방. 맞아, 지방.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녀석이 바로 여기 이자액 속에 들어있어. 와. 지방을 한 방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한 방에 최종 단계까지 분해를 끝내버립니다. 한 방에. 왜? 최종 단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엿당이라는 물질과 중간 단계 단백질은 최종 분해 산물. 요거 최종 분해 산물이 아니야. 아직 커. 그래서 요 네모친 것들은 아직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근데 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요 녀석 가지고 한 번에 분해할 수 있어. 요 녀석. 3번입니다. 잘 봐. 암기법인데 쌤은 지금 뱃살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혀 없어. 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죠, 얼굴이. 네. 쌤의 얼굴은 그래서 라이페이스, 오케이? 나 뱃살 하나도 없어! 이런 라이페이스가 바로 지방에 관련된 소화 효소 이름입니다. 거짓말 얼굴이라고 나는 외워요. 거짓말 얼굴, 라이페이스. 거짓말. 산적대. 라이페이스. 암기하시겠죠? 라이페이스를 이용해서 3번 지방을 바로 분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봐봐. 라이페이스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 지방을 한 번에 분해한다는 건 혼자 힘으로 어렵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한다? 그 유명한 쓸개즙이 도와줍니다. 쓸개즙. 자, 쓸개즙은 얘가 만들어요. 맞춰줘, 제발. 예. 한 글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가장 커다란 장기. 간. 정답. 간 아니고. 간입니다. 간에서 이 쓸개즙을 만들어서 간 옆에 이렇게 쓸개라고 하는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쓸개즙을 여기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쓸개즙을 이자액이 나갈 때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요. 그래서 지방이 누구의 도움받아서? 바로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분해 산물로 함께 분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게 12지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소장으로 넘어옵니다. 소장 넘어오면 이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있지. 누구? 얘랑 얘는 바로 흡수 가능합니다. 흡수하면 돼. 근데 아직 흡수가 안 되는 게 있지. 엿당하고 중간 단계 단백질은 아직 흡수가 안 되는 약간 커다란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소장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자, 흡수할게. 나 보내봐. 너넨 뭐니? 너넨 뭐야? 왜 이렇게 커? 아직도 흡수가 안 돼. 너네는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분해해서 흡수하는 수밖에 없겠네. 해서 소장에서도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 소장이니까 이걸 장액이라고 장액이라는 것이 소장에서 나오는 거야. 장액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뭘 분해해야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분해해야 하니까 두 가지 소화 효소가 추가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엿당이 영어로 말토스라서 말토스를 분해한다 그래서 말테이스. 참고로만 알아둬요. 말테이스가 나와서 말테이스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엿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 단계,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흡수가 가능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1번 말테이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 중간 단계 단백질도 또 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
펩티데이스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알아둬요. 펩티데이스를 이용해서 이 중간 단계 단백질을 바로 그 유명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계의 물질로 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2번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도당 작게 잘라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노는 이렇게 잘게 잘라서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소화가 끝났어요. 그죠? 소화를 시켜서 드디어 흡수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가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 찌꺼기 중에서 뭘 흡수한다? 물. 대장은 물이란 영양소만 쭉쭉쭉쭉 흡수해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무슨 형태로? 이 형태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대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가요. 죽는 게 아니라 못 물 써요. 흡수가 안 된 찌꺼기가 나갈 거 아니야. 설사떡. 상상하지 마. 설사가 했어. 아이, 미안해. 설사가 대장이 고장나서 물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물이 많이 포함된 덩이 나가는 게 설사인 거야. 대장이 언제 고장날까? 많이 먹었을 때. 배탈 나도 고장나고 또 찬 거, 되게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세 글자를 뭔지 알아요? 대장균이야? 힌트 보낸다. 대장균이 차가운 걸 엄청 좋아하고 단 걸 엄청 좋아해서 대장균이 득실득실 됩니다. 내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먹어야 돼. 대장균이 엄청 많아지면서 대장이 고장나서 설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잘 들었어 여러분들. 소화 과정이야. 좀 어려웠습니다. 좀 길었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어우 길었어. 인정. 이제 릴렉스.